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볼게요. 저번에 당좌자산에서 배운 게 이제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의 반대가 미지급금이야. 미수금이 뭐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응?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 거. 이게 뭐겠니,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인 거야. 그러니까 뭐, 상품 파는 사람이 쓰던 차를 내다 팔거나, 예? 또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미지급이니까 그걸 사오고, 뭐, 비품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길이 도래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미지급 비용은 빼고, 미지급 비용은 이제 뒤에 결산해서 볼게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사와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사오는 건 상거래지만 쓰는 영업활동에 쓰려고 차를 사온 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대금을 아직 못 줬어. 그때 쓰는 이름이 미지급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회사의 업무용의 승용차를 현대자동차에서 10개월 할부로 사옵니다. 차 사왔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얼마짜리냐? 600만 원짜리입니다. 자, 돈 주면 현금인데 할부로 사요. 할부는 외상인데 돈을 띄엄띄엄 나눠서 내는 거죠. 예? 상거래 아니잖아, 이거. 차 사오는 거는. 미지급금 6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부금이 나가요. 저 차를 샀을 때 이렇게 해놨잖아, 할부로. 그러면 미지급금 할부금 60만 원 나가네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됩니다. 보통예금 60만 원. 이렇게 해서 10번을 처리하시면 없어지겠죠. 상대방 입장 보겠습니다. 차 파는 사람이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는 이 차를 파는 자체가 영업활동이잖아. 그 만들어서 팔지. 그럼 이제 제품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제품 매출 600만 원. 그 돈 나중에 받죠. 근데 이 사람은 상거래잖아, 이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겠지. 외상 매출금 600만 원. 할부금이 들어온다. 보통예금 통장에 60만 원씩. 그러면 외상 매출금 상거래였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없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지급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6월분 사무직 직원의 급여 500만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6월달 급여를 줘야 되는데 못 줬네요. 급여의 지급일은 7월 15일입니다. 자, 6월분 급여를 7월 15일에 주기로 돼 있는데 못 줬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일단 급여라고 하고 금액은 500. 오늘 줘야 되는데 못 줬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6번 영업과장이 거래처 손님을 종로식당에서 접대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지급일, 카드 결제일은 7월 31일이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되는 분기에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7월 16일 날 거래처의 영업과장이니까 판매부서겠죠. 800번대의 접대비를 쓰라는 표현이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삼성카드 걸고, 이게 카드 쓸 때 쭉 이렇게 계속 쓰겠죠. 미지급금으로. 그리고 7월 31일에 통장에서 결제되는 것까지 회계 처리하려니까 이 미지급금이 모두 묶인 금액들이 한꺼번에 결제된다는 얘기네요. 보통예금에서. 7번 볼게요. 17일 영업부 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놀부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를 외상으로 먹었네요. 영업부 직원의 복리후생비 800번대 금액 27만원 외상이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고 거래처 걸고. 8번 판매 상품의 수송용 트럭을 구입합니다. 구입대금 현대자동차의 6월분 할부금이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즉 판매용 수송 트럭을 현대자동차로부터 할부로 사고 할부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할부로 샀을 때 미지급금으로 잡아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신한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미지급금으로 잡혀있는 금액을 조금씩 없애달라 이런 얘기네요.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9번
6월분 삼성카드 사용액으로 청구됐던 150만 원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됩니다. 카드 사용액들은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겠죠. 삼성카드 금액 150, 이것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됩니다. 10번 6월 30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물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잔액을 7월 25일 날 납부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리고 미지급 세금 계정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이제 아직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회계 처리는 주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배우게 돼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봅시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물건을 팔 때는 뭐 매출, 상품 매출, 뭐 제품 매출 이렇게 했겠죠. 얼마. 그리고 뭐 돈을 현금으로 받던 외상으로 팔았던 외상 매출금. 근데 이제 이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이면 이 금액의 10%를 상대방으로부터 걷어놔야 돼요. 뭘 걷어놓는데 부가세를 걷어놓는 거잖아. 그걸 보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의 10%. 그 금액이 지금 걷어놓은 돈이란 얘기지. 걷어서 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여기가 이제 3749450원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제 사오겠죠. 뭐 원재료를 사오거나, 그리고 돈을 줄 텐데 뭐 나중에 주면 외상 매입금이겠죠. 근데 상대방도 이걸 팔 때 이게 과세되는 물건이라면 이 금액의 10%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 금액이 지금 2천만 원쯤 있는 거예요. 20048-400. 그래서 이거는 남한테 받아놓은 돈이니까 나라한테 내야 될 돈이고, 이건 미리 지불한 돈이니까 돌려받을 돈인데, 부가세 납부한 회계 처리는 낼 돈에서 돌려받을 돈 뺀 나머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가세 예수금을 이쪽으로 다 빼고 부가세 대급금을 이쪽으로 빼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나머지 차액만큼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아니, 세무서에 내야 되겠지. 근데 6월 30일 현재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할 거니까.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부가세편을 들으시고, 이 분계는 이제 그쪽 가서 자주 보게 돼요. 매입 매출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일반 전표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부가세 예수금을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빼고 대급금을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빼서 나머지를 당장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미지급 금 또는 미지급 세금을 쓰라고 했죠. 특별한 말이 없이 미지급 세금 쓰라고 하면 그냥 미지급 세금 쓰는 거고, 안 그러면 미지급금을 써도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해야 되는 분계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잘 이해 안 되셔도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를 하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6월 30일자로 하라 그랬죠. 왜 이건 또 6월 30일인지 부가세 편을 다 배워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부채인 부가세 예수금을 오른쪽에 있는 부채를 빼고요. 37494-500. 그다음 왼쪽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없앱니다. 20048-400. 그리고 오른쪽이 부족하죠.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 당장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이런 회계 처리 한번 봐두시고요. 11번 볼게요. 7월 21일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액 600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합니다. 부가세가 600만 원이니까 현금 보통예금에서 나간다는 걸 알겠죠. 일단 보통예금이 600이 나간다는 걸 알 거야. 6월 30일에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의 잔액을 대체 분계하고 바로 위에 봤던 분계죠. 부가세 예수금 빼고 대급금 빼고 뭐라고 해놨느냐. 잔액을 미지급금으로 쳐내는데, 아까는 미지급 세금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이걸 미지급금으로 했으니까 부가세 내는 날에는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지급금을 없애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게 부가세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다시 정리하면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이쪽으로 빼.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인데 이쪽으로 빼서 못 냈다 당장. 그래서 이걸 미지급 세금으로 했는지 미지급 금으로 했는지를 보고, 여기 아까 10번은 미지급 세금으로 해라. 11번은 얘가 지금 미지급 금으로 해놨으니까 이거 납부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지급 금으로 해놨다니까 금 빼고
또는 뭐 보통예금 또는 현금 나가는 게 부가세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무슨 세금과 공과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문제는 요 윗단계 대체 분기하는 문제를 물어봤고, 이 다음 단계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실제 납부할 때 회계 처리해라. 얘가 미지급금으로 해놨으니까 미지급금을 없애고 금액은 600, 그리고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 이게 부가세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일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가세가 14548,060원이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됐대요. 또 나중에 이제 부가세 편을 우리는 뭐 가산세까지 배우진 않는데 뭔가 잘못해서 납부를 잘못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냈다는 거지,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다니까 이 돈이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다 몰라도 보통예금 14548,060이 나가는 건 알 거예요. 이쪽이 문제지. 자, 3월 31일자에 부가세의 미지급 세금은 1424만 14274,000원이다. 14274. 그리고 납부를 잘못해서 이만큼의 가산세를 물게 돼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지금 이거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부가세의 미지급 세금은 아까 저기 10번처럼 예수금, 대급금 상기하고 미지급 세금으로 해놨을 거예요. 3월 31일자로. 그래서 이쪽에 미지급 세금을 빼면 돼요. 그만큼만 내면 되는데 이만큼을 좀 추가로 더 냈다는 얘기야. 여기로 보면 14274,000이고 여기도 14274,000만 내면 되는데 추가로 27만 4,060원이 더 나간 거야, 돈이. 그럼 이걸 뭐로 처리하느냐? 내용이 뭐예요? 납부를 잘못해서 가산세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추가로 내는 가산세, 세금과 공과. 나온 것 중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22번 차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해놨던 거 없애고, 미지급 세금으로 해놨던 거 없애고 274 플러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곧바로 그냥 보통예금 하면 끝일 텐데 얘가 좀 돈이 더 나간단 말이야. 14548,060원만큼. 그 차이가 뭐냐?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이거를 판매비와 관리비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친절히 알려줬네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 아닌데 세금과 공과 274,060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네요.